안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성동 문화 1, 2동, 유천 1, 2동 지역구를 둔 사회도시위원회 안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이 자리를 빌어 구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도시 지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이 자랑스럽게도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었으며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기능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정주 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합니다. 혁신 도시의 시행 배경에는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국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 압축 성장을 해왔으나 그 결과로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의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자립형 지방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도권 발전 정책과 지방 육성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이 대전시에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지방정부, 지방대학, 기업, NGO, 지방언론, 연구소 등 지역 내의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지역의 연구개발, 기술혁신, 벤처 창업, 신산업 창출, 기존 산업의 개선, 행정제도 개혁, 문화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협력으로서 혁신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세계적 차원의 새로운 시도를 지역 혁신체라고 합니다. 혁신 도시로 지정되었지만 이런 지역 혁신 체계에 저희 중구는 어떤 행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그에 맞춘 지역 발전은 어떻게 발맞춰 나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구의 실정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일단 먼저 제일 문제가 되었던 대전 중구 통합 신청사 국비 지원 불가로 인한 원도심 회복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 배치 계획과 도심 융합 특구 활용안 등 주요 현안들까지 신청사 건립 난항으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럼 추후 어떤 행보로 나아갈지, 어떤 건립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지 방안과 방향이 아직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축지구와 대전 역세권지구 이 두 곳은 각각 대덕구와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의 혁신도시 입지 선정지입니다. 대덕구와 동구는 우리 중구와 더불어 많은 발전과 개발이 필요한 자치구이고 이번 혁신도시 지정으로 그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허나 우리 중구는 어떻습니까? 대전광역시의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도 없고 혜택 또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온도시는 주민들 앞에서 외치고 있지만 이런 난항 앞에서 구청장님은 어떤 일을 신속히 대처하며 어떤 방향으로 논의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낮은 평가를 받은 중구 행정의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5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기초자치구 69곳 대상 행정서비스 5개 분야 역량 종합평가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1위는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서구가 차지하였고 중구는 순위 60위 밖으로 밀려나면서 평가표에서 아예 제외가 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부터 지난 25년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와 분권을 보는 주민들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향방과 내용도 주민들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보는 시각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지방자치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달됨으로써 관련 정보와 자료가 정확하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 분야에서 아예 평가표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결과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예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결과이고
행정 제도들이 지역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패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행정 운영 실태 및 결과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며 어느 수준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공공건물의 공동 이용을 외면하고 문화, 복지, 체육시설의 과다 설치로 재정의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자치구에서 추진하려다 진행되지 못하는 사안들에 대한 선심성, 전시성 사업과 행사들은 구 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폐해는 결론적으로 모두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예로 양지그린공원에 위치한 건축물의 건축 사항만으로도 주민들과 행정상의 큰 마찰이 있었음에도 주민들의 의지와 의견은 일방적이고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행정의 질을 높여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행정만이 중구를 살리는 길이고 대전을 살리며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협력이 없는 행정은 낭비와 배열만 초래할 뿐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행정은 말 그대로 기본인 주인들이 대한 배려입니다. 이런 행정평가에서 순위 밖에 있었다는 것은 국민들의 올바른 지적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시정되어야 할 행정사안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 대안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에 질의해 봅니다. 셋째, 중구 수건 사업인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301억 원, 국비 117억 3천만 원, 시비 58억 7,500만 원, 구비 124억 9,500만 원, 이 사업비의 총 사업비가 115억 8천만 원이 증가, 총 사업비 30% 이상 증액이 되면서 관련법에 따라 우리 중구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1뿌리공원과 연계성에 문제가 생겨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가 큰 사업을 왜 굳이 진행을 하려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구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는 인건비 충당에도 원활한 예산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 군등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토지 매입비를 할 때 과연 공정성 있는 토지 매입비가 가능할까? 중구의 한 주민으로서 의심이 듭니다. 또한 대전시 측에서도 토지 매입비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하여 충청 유교 문화권 사업도 진행 사항이 더디다는 발표를 했으면 반쪽 사업이라는 관념을 버리고 다른 사업으로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 중구에서는 특이하게 타구에 비하여 타지에서 방문하여 즐길 여가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오직 올드만이 방문객의 발걸음이 줄고 있지 않는 형편입니다. 제1뿌리 공원에서 추구하는 효의 테마는 제1뿌리 공원에서 멈추고 올드와 연계한 테마형 워터파크 건립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까운 IC와 올드, 숲길, 수변 산책로는 위치상으로 적절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부족한 청년 수련 및 여가시설, 대형 가족 오토 캠핑장, 패밀리팜 형성 등으로 중구의 재원 확보에 오히려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 있는 특성화 도시를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넷째, 지역 언론 및 주민들과의 소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취향에 맞게 지역사회의 문제나 관심사를 심층 보도하고 애양심의 고취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대변하고 합의를 돌출해내는 것이 그 책무입니다. 이러한 언론을 통하여 본 의원은 지역의 동향과 지역 주민들의 언론을 경청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및 고충은 항구한 채 운영되고 있는 행정 및 정치는 결국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구의 개발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문화를 발굴 보존 전성시키며 지방의 정치나 행정을 감시 비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하며 중구의 행정에 있어서도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이 되는
지역 언론 및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소통이 함께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 주민들과의 통합의 길이요 중구의 발전 정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소외와 격차가 완화된 지역 사회를 바라는 지역 주민 모두의 기대가 실현 가능해지기를 바라며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 발전하는 중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영진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안영진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영진 의원님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영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도심융합특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는 혁신도시를 건설해 왔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건설에 대전이 제외된 지역 역차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대전시는 민선 7기 들어 본격적으로 자치구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혁신도시로 대전 역세권 지구와 연축 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지구와 그간 선정된 혁신도시 지구에서 보듯 혁신도시는 저밀도 개발 가능 부지가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고려돼야 됩니다. 이에 비해 우리 중구는 이미 개발된 고밀도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대전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 움직임은 현 정부 들어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언급되면서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논의로 가속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시즌2 논의는 현 정부 초기처럼 활발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 역학관계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미 들어선 일부 혁신도시를 보면 그 지역에 터를 잡지 못하고 저녁이나 주말에는 사람이 없는 도시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한몫을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는 학교, 쇼핑, 의료, 문화향유 등의 생활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못한 것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혁신도시 시즌2 논의가 현 정부 초기처럼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혁신 성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균형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겠다는 파급력 있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된 도심융합특구입니다. 도심융합특구는 판교 제2 테크노밸리처럼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간적 형태에서 기존의 개발 방식과 대비되는 점은 접근성과 정주 여건이 부족한 도시 외곽이 아닌 접근성과 정주 여건이 양호한 도시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에 맞춰 우리 중구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우리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전시 다른 자치구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중구의 잘 발달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교통 환경, 주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혁신 성장 가능성 등을 대전시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중구의 선화동과 대흥동 일원이 포함된 대전 도심 융합특구 사업지구가 올 3월 최종 발표된 것입니다. 도심 융합특구 선정은 우리가 중구를 혁신성장 미래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옛 충남도청사의 활용방안 모색과 실현의 촉매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도 됩니다. 이는 중구청사 리뉴얼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뿐만 아니라 옛 충남지방경찰청 부지에 건립 예정된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로 이전할 대전세무서와 대전 중부경찰서의 빈자리에 대한 활용 방안도 조속히 마련되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민간 개발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근 지역인 중천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대전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 광역철도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등 우리 중구 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도심 융합특구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 용역이 올 하반기 대전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는 지역 발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나아가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동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자치학회 평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근본 평가 또한 그중 하나입니다. 근본 평가는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으로 재정 역량 평가를 하고 문화 기반 시설, 지역 안전 지수 등으로 행정 서비스를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성격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 평가에 사용된 평가 지표가 우리 중구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서울과 부산 지역 자치구 대부분 상위권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자치단체가 상당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정과 조직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중구는 건전재정 유지에 최선을 다하면서 조직 운영에 있어 대전시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대전시 다른 자치구 조직 증대로 행정 변화에 대응해온 반면 우리 중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구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에 맞춘 구정 경쟁력 강화, 도심 융합 특구 등 미래도시의 도약 기회와 같은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할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는 강화된 조직이 필요한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을 위한 행정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편 우리 중구에 대한 좋은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민선 6기부터
민선 7기 동안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평가는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지원체계 등 총 4개 부문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지자체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원도심이 갖고 있는 도시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도시의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2017년에는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2018년과 2019년에는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사회부문 1위를, 2020년에는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경제부문에서 2위를 차지하는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공직기강 확립 분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특히 2020년 평가에서는 전국 1위를 하여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 발의 및 통과 실적, 공약 이행 등 투명성 및 청렴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창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행정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 2008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11번 개최된 대전 효문화 뿌리 축제는 6번에 걸쳐 국가 유망축제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2019년에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축제 브랜드 평판에서 평가해서 전국 775개 축제 중 브랜드 평판 5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한 대한민국의 축제사업 최종평가 결과에서 외국인에게 추천하는 글로벌 축제로 인정받아 2020년 한국의 20대 우수 지역 축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재난 안전 분야에서도 재난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과 재난 대응 민관 협력 체계를 견고히 구축하여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여 안전도시 중구를 다시 한번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회복지 증진을 통한 국가사회발전 유공표창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거점 사업으로 선정된 국책사업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산인 유교문화 자원보존과 관광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우리 중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나아가 뿌리공원 2단지 조성은 6번에 걸쳐 국가 유망축제에 선정되었고 전국축제 브랜드 평판 5위, 외국인에게 추천하는 글로벌 축제의 위상을 가진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업에 안영진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현재의 뿌리공원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우리 중구는 수변, 산책로 및 보행데크 등을 조성하는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우리 중구는 대전시의 지역균형발전기금 사업에 적극 응모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4월에 대전시 지역균형발전기금 40억 6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구비를 포함한 총 58억 원이 투입되는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 사업은 제1뿌리공원과 제2뿌리공원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뿌리공원 전체의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12월 완공 목표로 진행되는 동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을 위한 가족 캠핑장과 글램핑장 조성권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당초 계획인 청소년 수련원에서 가족 단위 이용이 가능한 분산형 캠핑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4월 16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발표된 대전시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사업을 통해 제2뿌리공원의 발전 가능성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동사업은 보문산을 중부권 대표 관광명소로 새롭게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대전시에서 14개 주요 과제를 선정 2025년까지 약 2천억 원을 투입하여 순차적으로 동사업을 완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보문산, 오월드, 뿌리공원 등이 연계된 관광단지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동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력해 나갈 것이며 그만큼 뿌리공원 2단지 조성에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언론 및 주민들과의 소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자신들의 대표로 하여금 지역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이기에 주민과의 소통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역 언론은 지역 민의에 기반을 둔 여론 형성, 지방행정의 감시와 비판자로서의 주도적 기관이기에 지방자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각종 회의와 민원 현장에서 주민의 세세한 삶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다수의 언론 간담회를 진행해 지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소통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안영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안영진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유념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해도시의회 안영진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몇 가지 다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혁신도시 건설에 대전이 제외된 지역 역차별의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해서 대전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입니다. 두 번째는 대전시의 다른 자치구가 조직 증대가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반면에 중구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현 코로나 시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대안을 질문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영진 의원님 보충 질문 잘 들었습니다. 혁신도시는 처음에 대전시에서 대전 역세권 때문에 대전역에 한 군데를 이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본 그 답변서에도 있지만 제가 혁신도시 우리 중구에 원도시 우리 중구에 혁신도시를 유치하려고 대전시에 계속 협의를 하고 기획 조정실장하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장한테도 얘기했어요. 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밀도, 그러니까 그 혁신 도시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어야 돼요. 역세권은 달라요. 우리 대전 역세권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혁신 도시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시장구청장 회의하는데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 원도시면 대전 중구가 가장 중심된 원도심인데 왜 대전 중구? 그럼 대전 중구에 그만한 땅이 있느냐? 그런 부지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전역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은행동 앞에 있어요. 대전 역세권은 사실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까지 다 확산이 됩니다. 되고 연축동, 그러니까 대덕구가 이렇게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는 이 혁신도시에 지금 아까 제가 본 그 질문에서 또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도시에 그런 벌판에다만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혁신도시가 그런 어떤 인프라가 형성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떤 저녁되면 그런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보완을 해서 만드는 게 도심융합특구입니다. 그래서 이 도심융합특구가 이것은 고밀도에 있는 그 원도심에 우리가 대전세무소라든지 선화동, 대흥동, 우리 중구청까지 이걸 아우러서 이 고밀도 지역에 이제는 그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심융합특구가 혁신도시보다 더 활성화되는, 그걸 보완해서 나온 게 도심융합특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조직 증대, 전국의 지자체가 광역 17개, 기초 226개가 있습니다. 243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20년이 넘어요. 그동안엔 모든 것을 중앙에서 다 통제를 했습니다. 지방자치가 20년이 넘기 때문에 이제는 각 지방자치에다 자율권을 주는 겁니다. 자율권. 행안부에서 이것도 전국시장구청장들 매일 전국 회의하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것이 이제는 지방자치가 뭐냐? 이건 현재까지는 중앙 집권적인 지방자치인데 지역에 맞는 이제는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 그 요구가 이제 작년에 반영이 된 겁니다. 작년 3월에 반영이 돼서 그러면
그 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또 그 도시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유성 같은 데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보육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우리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이런 특화를 할 수 있는 그 특성에 맞는, 또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도농 복합도시라든지 이런 특성에 맞는 그런 도시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해라 해서 이 조직 개편 조직을 권한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대부분, 우리 대전에도 대전시를 비롯해서 4개구가 다 했지만 우리 중구는 벌써 지금 작년에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삶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업무는 세분화되고, 이 인구가 주는데 왜 공무원을 늘리냐? 공무원 인건비 한 사람이 정년 때까지 얼마 되느냐? 이런 논리로 가면 왜 전국의 243개 중에서 242개는 다 하는데 왜 우리 중구는 이게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도 우리 직원들 그 과중한 업무에 그만둔 직원도 있어요. 그만둔 업무도 중간에 사표 내는 직원도. 의원님들이 직원들 열심히 하고 직원들 격려해 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오히려 제가 인원을 안 쓴다고 해도 의원님들이 직원들 업무를 위해서 빨리 조직 개편하고 인원 더 늘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과중된 업무에서 이제는 좀 해방을 시켜 주십시오. 조직 개편이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잘 신중하게 이렇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지역민들하고 사실 요즘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 아마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어떤 모임도 지금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사람들이 생활하는 일상을 다 바꿔놓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가족 간에도 오지 말라, 명절 때도 자식들 못 놀게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일상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주민들과 사실은 거리두기 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많은 사람이 회의는 못하지만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지역에 2-3명씩 이렇게 해서 그런 여론도 듣고, 또 언론과도 그런 여론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영진 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양지 근린공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 근린공원은 여기는 원래 영열탑이 있어서 주민들의 말 그대로 주민들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 그래서 거기 성산교에 가 지금 있는데, 이 공원 안에 이런 건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 그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우리 중구청에서도 저도 그 건물을 한번 우리도 뭘로 활용해 볼까 했었습니다. 처음에 했었는데 그건 원래 취지가 목적이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강력하게 안 된다고 해서 그걸 포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대전시의 공원심의위원회인가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아주 굉장히 막 다툼이 심했어요. 2번씩이나.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도시국장이 이건 지금 이 성산교회를 위해서 이 공원을 조성한 거냐, 아니면 양지 그 주민들에 의한 공원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 거냐,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왜 이거 철거 안 하냐, 그런 민원이 저도 수없이 받았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하자.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했어요. 2018년 9월에 국민들의 설문조사인데 찬성이 94% 나왔어요. 철거하라는 게, 철거 반대가 4%입니다. 6%입니다. 6%. 철거하라는 게 94%. 그러고 우리가 또 설문조사를 또 한 번 했어요. 철거 빨리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론 을박이 있으니까 대전시에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그 용역, 그럼 우리 용역 결과에 따르겠다.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찬성이 84.78%가 찬성입니다. 철거하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반대가 14.12%입니다. 이게 어느 것이 주민들의 다수 의견인가? 이렇게 해서 조금 늦게라도 대전시에서 철거를 결정했으니까 주민들의 그런 공헌을 돌려주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방금 그 조직 개편 관련 발언은 안영진 의원님 보충 질문의 요지와는 다른 내용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님, 청장님한테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해서 괜찮습니까? 추가 보충 질문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네, 간단하게.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진 의원입니다. 차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혁신도시 도심금융특구는 중구에 언제쯤 정착이 될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본 거,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제가 물었잖아요. 근데 청장님께서 역세권에 의한 도시금융특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심융합특구는 네. 이 선화동 대흥동 지역 역세권과 포함-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고, 네. 혁신도시는 대전역 주변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금 잠시만요. 아니, 지금 질문 방식이 일문일답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안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부분을 질문하시고 종합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 질문 드린 거는 이제 조직 개편인데, 조직 개편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조직 개편이 안 된다 이 소리를 듣고 싶다는 게 아니라, 타 구의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와 의회와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조직 개편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어느 누구 한 분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 적도 없거니와 같이 회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추후에라도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조직 개편을 할 수 있었음 바랍니다. 이런 소리를 저는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마지막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역에서 못 만나고 같이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는 우리 충북제약관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그 코로나 예방 접종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지역에서는 청장님이 지역에서도 좀 더 귀를 기울이시고 같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주민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가름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안영진 의원님께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그에 따라서 또 답변도 좀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정질문 당초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아니죠. 그래서 구정질문 답변 기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은 듣는 것은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조직 개편을 전체적으로 반대한다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어서 환기를 제가 시키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다수 의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세무이과, 노인복지과, 건강증진과는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동의한다면 의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공식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